내년 2024년 1월 6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개봉할 영화 뭐냐? 기리의 김대중. 김대중 영화가 옵니다. 네. 아니 선거 때만 되면 지금 사실 그 민주당 사람들은 뭡니까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 영화 가지고 마치 저는 짠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은 적당히 지금 어저께 난리 났었어요. 어제가 며칠입니까? 어제가 12월 12일이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 라이브 앞두고 어제 제가 한 커뮤니티 네. 좌파 커뮤니티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데 네. 뭐 난리예요. 마치 서울의 봄에서 다루고 있는 게 1979년 12월 12일이잖아요. 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MZ들이 네. 마치 엊그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걸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청래님 뭐 이런 사람들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 정치 가지고 어제 700만 넘었는데 여기에 또 기리의 김대중까지 또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영화로 선거운동합니까? 그렇죠. 영화로 운동하는 게 맞죠. 영화로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세대는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고 옛날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과거의 인물을 현재로 소환해서 현재의 가치를 되새기는 거 이런 작업들이 일종의 그야말로 문화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상정을 하고 보면 사실은 좌파가 거의 한 90% 이상 성공을 하고 있고 이 보수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그럴듯한 이승만 영화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영화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정주영 회장 영화가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 영화가 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돼. 지금 누가 만드나 봤더니 네. 멀쩡한 영화사예요. 명필름. 네. 명필름이면 엄청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큰 데 아닙니까? 명필름은 이제 심재명 씨가 대표고요. 예. 그 남편 이은 감독이 있는데 남편 이은 씨도 대학교 때 서울대학교에서 영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문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네. 사람이 영화사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도 같이 부부가 성공을 하고 있는 이런 뭐 공동경비구역 JSA 이런 거 만들었던 맞아요. 영화사인데요. 그러면은 네.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으로 네. DJ 시절에 네. 우리나라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호감도 높이는? 높인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진짜 운동으로 생각하는데 하필 이게 또 18일 날 네. 용산에서 시사회를 한답니다. 네. 근데 그날이 또 이렇게 돼버려요. DJ 100주년 기념 영화니까 그 자리에 네. 이재명도 오고 이낙연 전 대표도 오고 네. 김부겸 전 총리도 오고 그러니까 네. 그 자리 이 김대중 영화 시사회 자리에서 예. 민주당이 단합하는 그렇죠. 모습 이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정치적이고 영화 시사회도 하나의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고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영화 정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벌써 10년 전부터 기획이 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진보나 좌파 쪽의 이 전략들을 보면 참 성의 있고 오래 준비한다 하는 성의 느낌이 있고 오래 사실 준비한다.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이승만 영화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예. 자기 약속을 어긴 적도 맞습니다.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과를 다큐멘터리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냥 정말 호감도를 높이는 예. 투사로서의 김대중,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뭐 훌륭했던 김대중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든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예. 민환기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네. 그 다큐멘터리 노회찬 6411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어요. 뭐 전체 다 안 한대요. 사업가이던 김대중이 정치에 투신한 후 독재에 맞서다가 숱한 탄압을 견디는 과정. 그리고 미국 망명 시절 이야기. 네. 그리고 87년 12월 대선에 출마하기까지.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약속인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12.12랑 거의 겹쳐요. 시기가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고 맞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 얘기만 그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거의 전략들은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당신들은 지금 OECD에서도 선두 그룹에 서 있는 그런 뭐 G7, G8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군사 정권 시절의 압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절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30년, 40년 네. 전이거든요. 네, 30년, 40년 전 있었던 일들인데 네. 생각을 해보면 1990년대에 6.25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1990년대, 80년대에 6.25 전쟁 영화 보여주면서 그 정도로 거리감이 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착오가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을 지탱했던 큰 틀 중에 하나는 반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불렀죠. 그렇죠. 예. 100년 전 일제시대를 갖고 장사를 하다가 이제는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어느 시대로 갔느냐? 군사정권 시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다 견뎌서 또 그 시기까지 포함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해서 맞아요. 지금 예.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이 일부의 사람들은 당신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40년 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영화가 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마치 12.12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상황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12.12 아니었습니까? 보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한번 걸쳤습니다. 예. 네. 서울의 봄은 절로 오지 않았다. 군사 반란을 영화를 봤나 봐요.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참된 군인들의 영령 앞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한다.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네. 지금 뭐 그냥 일단 걸치는 듯한 44년 전. 아니 저는 이거 가지고서 뭐 네. 영화로서 뭐 훌륭하고 그러면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면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 네. 그 영화에서요. 이 영화 보시면은 그 막 장태환 이태신이라고 영화에 나오지만 장태환 그 수방사령관이 뭐 이 새끼들 탱크로 다 깔아뭉개 버리겠어 뭐 이런 욕성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초로 발굴해서 보도한 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월간조선이고 하나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신문에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라고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 영화가 400만을 돌파하던 날 뭘 하나 썼어요. 뭐냐면은 31년 전 본인이 하나회 명단을 처음으로 특종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회 명단이 어느 날 그 군인 아파트에 뿌려졌고 그걸 월간조선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그게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를 이렇게 정리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본다면 뭐냐면은 YS라는 이 보수 정부의 인물에 의해서 결국 그것도 극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은 싹 빼놓고 딱 그 시점으로 돌아갔고 지금 전두광이라는 거에서 윤두광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윤두광. 윤두광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가장 저열한 그 이미지 전략으로 네.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극화한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만든 영화가 나오자. 그걸 가지고서 윤두광이라는 이름 만들어 가지고 똑같아. 본질은 이거야라고 하는데 그 본질 하나회를 없애고 하나회를 처단하고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또 군사 반란 시절에 군사 정변 시절에 그 생생했던 육성들 그 보도했던 게 우리 문화부에는 또 김기철 전문 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 테이프를 확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거든요. 뭐 저희 신문 뭐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특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지정 내에서의 계속 움직임에 의해서 된 건데 이제 영화 한 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마치. 근데 무엇보다 이제 시기를 국민들을 그 시기를 연상시키게 계속 이제 연상 효과를 주려는 네.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 독재였다면 지금은 검찰 독재다. 사실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영화를 이제 소환해서 이 영화 자체를 굉장히 뭐 심지어는 정우성 배우까지도 막 영웅시하는 막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를 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씨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미있는 정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올렸던 이재명 대표가 학교 다닐 때 운동 안 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운동권은 아니었고요. 그 본인이 중앙대에 컴플렉스잖아. 들어가서 그렇죠. 중앙대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그 고시에 매달렸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자, 한번 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성남 시장 시절에 본인이 아마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매체랑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일 겁니다.
본인이 힘들게 고학을 했는데 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드디어 길이 열렸다. 예. 그래서 그 81년에 본고사가 없어지면서 전국 모든 학생들이 학력고사를 볼 수 있게 됐고 점수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심지어 대학에서 몇 등 이상부터는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장학제도도 생겼다. 그래서 이때 내가 공부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82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이게 다 전두환 장군 덕이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전두환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다고 얘기한다. 저게 이제 82년도부터 네. 대학에 이제 졸업 정원제가 실시가 되면서 네. 그 전에 본고사를 보면서 굉장히 작게 운영을 했던 대학이 학생들을 대거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네. 81학번인가 82학번부터일 텐데요. 예. 그 사실은 저 군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 집중적으로 주력했던 것이 교육 사업하고 국민들의 글로벌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나중에 여행도 여행 자유라도 있었고 통금도 후반에는 없앴고 맞습니다. 예. 통금도 일단 없애고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쿠데타 세력은 국민을 옥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전두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글로벌화가 되는 초석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 교육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많이 바꿔놨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양적 전환을 가지고서 저 때는 이제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정희 때 있었던 산업화, 네. 그걸 어떻게든 이어가서 잘 했고,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어쨌든 막아놨던 거, 통행 금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 다 풀었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국풍 이런 것들도 했었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 때 어쨌든 싹 튼 거거든요. 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싹 터서 저 때 더 이제 보급이 됐죠. 보급이 됐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혜택을 스스로가 받았다, 자기도. 네.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 시절에 자기도 그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두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 영화를 보면서는 또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네. 갑자기 저 때는 없었던 적개심이 네. 저 때는 없었던 적개심이 이제 뒤늦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뒤늦게 이제 친일파 처단하겠다고 나가시는 사람들처럼 네. 뒤늦게 이제 전두환에 대한 적개심이 타올라서 지금 어저께 페이스북에 이제 영화 하나 보고 네. 참 영화에 잘 이렇게 동화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왜냐하면 저는 이들이 동화가 됐다기보다는 이들이 영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